옛 이름은 현대상선이었는데요. HMM 매각 이슈로 한창 뜨겁죠. 아쉽게도 현재 주가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매각 이벤트가 일단락되었고 매각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주가라는 것은 늘 움직이기 마련이죠. 지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매각이 제대로 성사될지,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매각 이슈와는 별개로 HMM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종목연구소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HMM 매각 분위기 사실 좋지 않습니다.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벌써 나옵니다. 산업은행이 최종 매각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현재 매각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평가가 탐탁지 않아서 산업은행이 매각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후보군을 보죠. 매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하림그룹, 동원그룹, LX그룹, 하팍로이드입니다. 하팍로이드는 세계 5위 독일 해운사인데요. 국적기업을 해외 기업에 팔 수는 없다는 여론에 경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들 후보군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건 이들 기업의 현금력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매각 가격을 살펴볼까요? 매각 지분은 총 3억 9,878만 주입니다. CB와 BW의 전환 주식이 포함된 수치이고요. 지분율은 이번 매각에 포함하지 않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연구체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 기준으로 38.9%입니다. 그래서 지분 38.9%를 가지기 위해 얼마의 돈이 드는 걸까요? 약 4억만 주에 가까운 주식을 사는데 최대 6조 5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6억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예비 입찰에 참여한 국내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1조 5천억 원 수준 이하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안 좋죠. 최종 매매 계약은 2달 동안의 예비 실사 기간을 보내고 본 입찰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매매 계약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는 셈이죠. 그나마 후보군 그룹 중에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은 건 LX그룹으로 2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제 지켜봐야 할 건 하림그룹, 동원그룹, LX그룹이 어떻게 현금을 마련할지 확인해 보는 거겠죠.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컨소시엄을 형성하거나 PF를 이용해 FI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PF가 끼어드는 건 부담스럽죠. PF의 목적은 경영 개선보다는 주주로서 배당을 챙기거나 매매 차익을 얻는 데 있을 테니까요. 앞서 하림그룹은 JKL 파트너스와 함께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하림그룹이 주요 지분을 인수하고 JKL 파트너스가 블라인드 펀드를 동원해서 소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는 어떻게 볼까요? 증권가 역시 실적보다는 매각 이슈와 연구체 주식 전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단기간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 당장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각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변수는 여전히 매각이다. 인수 주체의 주주가치 희석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질 전망이다. 모멘텀 지표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체 발행과 관련해 증권가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증권은 23년 하반기 1조 원의 연구체 주식 전환이 이뤄지면 주당 기업가치 하락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을 의미하는 마켓퍼폼 수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각 자체는 긍정적이나 CB나 BW의 희석 가능성이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주가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연구체의 전환권이나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주 상장으로 인한 시가총액의 급등 요소가 이미 사전에 상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매각 이슈와 상관없이 실적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보면 좋지 않습니다. 대신증권은 HMM에 대해 2분기 실적은 당사의 추정 영업이익 1,270억 원을 상회한 1,602억 원을 기록했으나 시장 컨센서스의 2,670억 원을 크게 하회했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2.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컨테이너 매출액은 1조 7,828억 원으로 62.1% 줄었고 영업이익은 1,335억 원으로 95.4% 줄었습니다. 벌크 부문은 매출액은 10.3% 늘어 3,001억 원, 영업이익은 15.5% 늘어 2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감소했고 컨테이너 매출은 62% 감소했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채선이 감소해서 컨테이너 공급량은 21% 증가했지만 운임 부진으로 공급 증가가 비용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는 어떨까요? 대신증권은 평균 운임은 양호한 수준이 전망되나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수송량은 성수기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